야, 너 요즘 옥시부인전 봤어? 드라마 화제성 1위 찍은 거 실화냐? 배경이 조선시대인데 이전 사극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성소수자 이야기를 다루고 노비 여성이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외지부, 즉 요즘으로 치면 변호사로서 성장하는 모습이라니 이런 스토리 처음이잖아. 특히 더 글로리에서 최강 빌런으로 임팩트 제대로 준 임지연이 여주인공 구더기로 나온다는 소식에 제작 전부터 기대감 폭발했었는데 역시나 믿고 보는 배우답게 대성공. 사실 임지연이 첫 사극 도전이라 걱정도 살짝 있었는데 웬걸? 외지부 구더기 역할에? 그야말로 완벽히 몰입했더라니까. 불합리한 재판 판결 내 양반들에게 소리치며 사이다 발언 던지던 그 장면 있잖아. 와, 눈빛 표정 발음까지 진짜 압도적이더라. 다른 배우들 연기도 한몫했지. 성동일, 김재화, 김동균, 이재원 등 명품 배우들이 총출동해서 이 드라마를 띵작으로 만들어가고 있어. 요즘 덕후들 사이에서 옥시부인전 얘기하면 꼭 나오는 두 가지 질문이 있더라고. 1. 조선시대에 진짜 여성 외지부가 있었을까? 외지부는 대부분 남자가 하던 직업이라서 여성이 외지부 역할을 했다고? 싶을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에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 1733년에 진주에 살던 과부 강조이라는 여성이 남편 문제로 진주 목사한테 직접 소지를 제출했는데 그 문서가 어마어마하게 수준급이었다더라. 문서 양식부터 한문까지 완벽해서 이걸 여자가 썼다고? 싶을 정도였대. 비록 공식적으로 여성 외지부가 인정된 적은 없지만 이런 사례를 보면 여성도 그런 역할을 했던 흔적은 분명 있었던 것 같아. 2. 조선시대에도 성소수자가 있었을까? 이 부분도 실록에 기록이 남아있어. 세종 때 왕조 기선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방 하나를 따로 마련해서 예쁜 사내종과 함께 살았대. 주변에서는 그 사내종을 정승의 첩이라고 부를 정도였다더라. 이런 걸 보면 조선시대에도 분명 성소수자가 존재했고 나름의 삶을 이어갔던 거지. 이런 실제 역사적 배경이 드라마 옥시부인전의 리얼리티를 살려주는 느낌 아니겠어? 그리고 이 드라마가 기존 사극과 다른 점이 뭔지 알아? 바로 노비들의 삶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는 거야. 기존 사극들은 주로 양반이나 귀족들의 얘기를 다뤘잖아. 근데 이건 약자의 시선에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니까 몰입감이 배가 되더라. 그 중심에는 노비에서 양반 신분이 되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구더기가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각자가 소수자인 김윤경과 서자 출신 천승이가 있지. 그러니까 이번 주 방영될 5화가 더 기대되는 거야. 사화 요약 갈등의 시작. 4화에서는 성윤겸이 구더기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혼인을 제안했다나. 그리고 애심단이 노출되어 위기에 처하면서 역당으로 몰려 부득이하게 도망칠 상황에 몰리고 구더기는 김윤겸을 돕기 위해 목숨 걸고 나서면서 거기에 합세한 천승이와의 재회까지 버무려지고 아주 그냥 다채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단 말이지. 5화 예측 앞으로의 전개. 그럼 이제 5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해볼까? 1. 구더기 임지연의 결단. 4화에서 구더기가 김윤겸을 도와준 건 단순한 시작일 뿐이야. 이제 5화에선 구더기가 정말 큰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올 것 같아. 광군에게 쫓기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양반과 아씨로 위장했던 그녀의 신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지 않을까? 주변 인물들이 그녀의 진짜 정체를 눈치채기 시작할 수도 있고 말이야. 하지만 구더기가 쉽게 무너질 리는 없잖아. 그녀가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상황에 밀려 잠시 후퇴할지 궁금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도망자가 되면 외지부로서의 사이다 발언을 들을 기회가 줄어들 것 같다는 거야. 그 통쾌한 장면들이 이 드라마의 묘미인데 그걸 한동안 못 본다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 2. 김윤겸 추영 후의 후퇴. 4화에서 역당으로 몰린 김윤겸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지만 결국 가문이 멸문당하는 비극을 겪었잖아. 5화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수를 준비하기 위해 외지로 도망쳐 힘을 키우지 않을까 싶어. 하지만 윤겸이가 워낙 정의로운 성격이라 자기 명예나 신분 같은 건 내려놓고 구더기를 돕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건 윤겸이와 구더기 그리고 천승희 사이의 삼각관계인데 사실 설정상 윤겸이와 구더기는 이미 혼인한 상황이라 긴장감 넘치는 삼각관계를 기대하기엔 살짝 애매할 수도 있겠더라. 거기에 제작진이 CG 예산 아끼려고 셋이 자주 안 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프기도 하고 물론 어디까지나 내 뇌피셜이야. 3. 천승희 추영 외 직진. 1, 2화에서는 구더기와의 애틋한 과거가 중심이었잖아. 달달하면서도 애틋한 감정선을 잘 살렸던 천승희가 3, 4화에선 김윤겸에게 좀 밀렸지. 그런데 이게 또 신기한 게 같은 배우가 1인 2역을 하는데도 완벽하게 다른 캐릭터처럼 보이는 거야. 추영우가 대박 배우의 스멜을 풍긴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필모그래피를 찾아봤다니까. 알고 보니 임지연처럼 한예종 출신에다가 키도 무려 186cm나 되는 신인 배우더라고. 아무튼 5화에서는 천승희가 윤겸이를 대신해 구더기를 도우면서 둘만의 애틋한 사건과 장면들이 나올 것 같아. 천승희의 직진 로맨스를 기대 안 할 수가 없지. 4. 성규준 성동일의 거취. 4화 마지막에 가문이 멸문당하고 쓰러졌던 성규준. 어명과 제목을 보면 귀향이나 옥살이는 피할 것 같긴 한데 이제부터는 무거운 대감 연기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그런데도 성동일 특유의 애드립인지 아닌지 분간 안 되는 노련한 연기가 극 중간중간 긴장감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 믿고 보는 성동일인 만큼 5화 이후에 그의 새로운 모습도 기대 중이야. 5. 소의 하율리 음모. 김소혜는 구더기의 옛주인인데 드디어 본격적으로 악역 패턴이 터질 타이밍이 온 것 같아. 사실 지금까지는 분량이 많진 않았지만 나올 때마다 그 표독스러운 표정과 아우라가 압도적이었잖아. 그래서인지 소혜가 앞으로 이 드라마의 최강 빌런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
특히 5화에서는 구더기의 신분을 폭로하거나 광군과 합세해서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는 음모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 같아. 그리고 소혜가 왜 이렇게까지 구더기를 올가매려는지도 서서히 밝혀지지 않을까? 이건 진짜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야. 5화의 핵심 전개와 예상되는 반전. 항상 사극 중반쯤 되면 새로운 등장인물이나 대반전이 나오잖아.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커 보여. 5화에선 구더기와 천승이가 함께 광산을 부조리하게 운영하는 세력들을 응징하려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이들을 돕는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소혜를 비롯한 유양소 일당들이 방해하고 압박하며 갈등이 더 심화될 것 같아. 그 와중에 구더기와 천승이 같은 주인공들의 또 다른 능력과 숨은 조력자 등이 드러나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겠지. 요약하자면 5화는 갈등이 서서히 고조되는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 김윤겸, 천승희, 구더기, 성규진, 그리고 소혜까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위기를 마주하게 될 거야. 5화 본방사수는 필수. 이번 주 본방송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각자 댓글로 예상되는 전개 또는 반전을 공유하면서 기다려보는 건 어때? 못 빠지게 기다리다가 5화에서 또 하나의 명장면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어. 내용이 공감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오늘도 모두 꿀잼 하루.